네,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달 오늘 일주예요. 그래서 잠깐만 우리가 OT를 하고 문제풀이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한 장씩 좀 볼게요. 오늘 일주 5월달입니다. 그래서 보통 임용을 하게 되면 국영수, 사과, 은미채 다 해서 전문교과까지 해서 약 한 32과목 정도가 7월달에 문제를 풀기를 하는데 미술과는 영역이 좀 워낙 넓어요. 그리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학문들이 많아서 미술과 안에 계속 개발되고 발굴되고 추가되는 학문들이 많아서 또 시험 범위가 그렇게 넓어지기 때문에 7월부터 문제풀이를 해도 시험 때쯤 되면 좀 더 풀어볼 걸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9월 넘어서 이제 10월, 11월부터는 문항수를 되게 많이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1번, 1-1번, 1-2번 이런 식으로 해서 문항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기억, 니은만 있던 것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막 이렇게 돼서 문제풀이가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좀 더 만들어 줄 걸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좀 일찍 시작하자 해서 5월달 이렇게 출발하게 된 거고요. 근데 5월부터 꽉 차게 A형, B형 하게 되면 너무 또 과부하가 걸리니까 공부라는 것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를 밟아야 돼서 그래서 5월 달에는 A형이거나 혹은 B형 정도 10문항에서 12문항 정도로 출발하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했던 것이 바로 꼭 풀어야 되는 80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따라서 꼭 풀어야 되는 80제가 기준이 되면 5월, 6월에 공부했던 것이 기준이 되면 7, 8월 내용들이 퍼즐처럼 맞춰질 거예요. 그리고 9월, 10월 달에는 좀 완벽하게 정리가 될 거고요. 따라서 복습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복습을 잘해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꼭 풀어야 될 80제는 요번에 배우고 요걸 똑같은 문제로 전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약 한 80문제를 다른 사람들은 접하지 못하는 문제를 미리 풀어보게 되고 미리 공부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볼게요. 오늘 개강을 했고요. 매주 토요일 날 그래서 8번 하게 됩니다. 문항수는 10문항에서 12문항 정도고요. 기입편과 서술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영역별 문제풀이를 하고 해설 강의를 한 다음에 특히 오늘 같은 경우 핵심 이론 정리, 오늘은 미교론이기 때문에요. 요거 정리를 또 한 번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 혹은 심화서 마인드맵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한 자료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복습을 하거나 수업 시간에 찾아보거나 열어보거나 혹은 메모를 거기에다 이렇게 빈칸에다가 좀 하거나 이렇게 해 나가면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요. 일정은 8주간이고요. 첨삭은 1, 3, 5, 7주입니다. 그러나 첨삭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원하는 사람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실 때 몇째 주라고 좀 적어주시고 인강, 직강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월부터 4월까지 형사평가에 풀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좀 체제가 이상한데 수업은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는 거고 수업 연구도 제가 하고 이 수업도 제가 책임을 지는 건데 결국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려면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직원들은 알아요. 그 직원들한테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 그런 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답답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직접 여러분들 전화 걸 수 있도록 그걸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여러분들 이름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여러분들 전화번호 좀 적어 주시면 제가 첨삭을 하다가 전화를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첨삭지에 원하는 사람만 제출하시고 그 첨삭지에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좀 적어 주시면 제가 그 첨삭하다가 여러분들과 통화를 꼭 해야 될 경우 통화가 필요할 경우는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갈 거고요. 누적되어서 첨삭 첨언을 하겠습니다. 첨삭은 채점이 아니에요. 단순한 채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채점하는 거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문항별로 점수는 있지만
총점은 음이었다고 봐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1월부터 3월, 4월까지 형성평가에서 제가 총점 적어준 적 있던가요? 없죠. 단지 그 문항의 점수는 적어줍니다. 모의고사라든가 형성평가 이렇게 문제풀이에서 받는 총점은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100점 만점 다 받으면 뭐예요? 그치? 차라리 여기서 0점을 받더라도 실제 시험에서 합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총점은 의미가 없고 개별 문항에서의 점수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점수뿐만 아니라 그거에 따르는 서술력의 문제 혹은 문제 푸는 방식의 문제점 혹은 뭐 5개념 이런 것들을 잡아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연속적이고 연계성 있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1, 3, 5주까지는 개별 과제가 갈 거고요. 7주는 이미 종강을 해버린 다음에 받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7주 차에는 개별 과제는 생략하고 이렇게 전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순 채점하고 첨삭은 전혀 다릅니다. 아마 제 수업을 처음 듣거나 요번에 문제풀이를 처음 하신 분들은 첨삭을 받아보면 알아요. 채점과 첨삭은 다릅니다. 다음에 줌 화상학습을 합니다. 이거는 정규 강의가 아니라 그냥 보너스이자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만나질 못하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학습으로 만나게 되는 거고, 원래는 코로나가 없었으면 직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남아서 그냥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막 열심히 한 2시간 스터디하고 가야 되는데, 스터디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또 직강도 좀 많이 안 나오고 다 인강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화상학습인데,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처럼 오히려 더 좋은 학습인 것 같아요. 넉 달을 해봤더니 오히려 좀 보람도 있고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과 소통도 좀 많이 되고요. 5월부터는요, 목요일 날 저녁 8시부터 9시인데 종료 시간은 변동됩니다. 딱 1시간 하는 거 아니에요. 매주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에 관련된 보충학습을 진행할 거예요. 반복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지금 직강생도 스터디가 있고요. 근데 직강생 스터디는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늘 했던 것처럼 연구실에서 만나서 조별로 제가 관리하고 확인하고 공부시켜드리고 하는 것들은 진행을 할 거고, 인강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3, 4월에 진행을 했었는데 계속 존속되는 조가 있고요. 두 번째, 새롭게 구성하는 조가 있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구성하는 경우는 우리 카페에 희망하는 사람들을 받았어요. 그렇게 돼서 아마 2명이거나 3명 정도로 구성이 될 텐데, 너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스터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스터디 따라가다 자기 공부도 안 되고요. 오히려 스터디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고의가 아니게 의도치 않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기본 이론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다, 지금 5월인데 기본 이론 정리가 안 돼 있다 싶으면 그냥 개별 학습하는 것이 좋아요. 제가 성실하지 않게 불성실하게 여러분들을 스터디 관리 안 해주고 뭐 원하는데 껴주지 않고 이러는 게 아니고, 시험은 각자가 공부해서 보는 거잖아요. 개별 학습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 본인 생각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이 좀 되어 있다 싶으면 그 수준에 맞는 사람끼리 하시는 게 좋겠고, 초수는 모두가 다 한결같이 재수, N수 이상과 스터디를 짜주기를 좋아해요. 반면에 N수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초수랑 하고 싶겠어요? 본인이 실력이 없더라도 그래도 명찰이 그래도 나 N수인데 내가 어떻게 초수랑,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제가 보기엔 다 도찐개찐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마음이 상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N수는 N수별로, 초수는 초수별로 묶어주는데, 제가 묶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좀 구성을 할 거고, 요 스터디는 목요일 날, 여기 목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날 저녁 7시
30분부터 50분 요 정도까지 일단 전체가 모이겠습니다. 전체. 첫날은 전체가 모여서 쭉 출석 체크하고 조별 확인하고 어떻게 할 건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넘길 겁니다. 여러분들 각 조별로 넘겨서 진행된 다음에 각 조별 특성이 있겠죠. 그 특성 혹은 과제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개별 조정께 연결을 해서 별도의 시간을 잠깐 마련해 가지고 뭐 자존심도 있고 혹은 비밀스러운 주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건 제가 지켜드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조정님께 연락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만나는 거 그 줌을 통해서 그건 별도 연락이 갈 겁니다. 어쨌든 요번 주 즉 다음 돌아오는 목요일 날은 7시 30분에서 50분 전체 인강 스터디가 만날 것이다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이게 끝난 다음에 우리 전체 수강생들이 8시부터 줌을 만나는 겁니다. 줌 비번하고 그거는요 카페 공지하겠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니까요 월요일까지 공지하겠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3, 4월 거하고 비번이 달라요 또 그렇게 해 주시고 3, 4월 달에 우리 학생이 아닌 사람이 잠깐 들어와서 탐구학습을 하는 건지 영탐을 하는 건지 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만 들어왔으면 좋겠어서 5, 6월 달부터는 또 비번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역시 줌도요 그냥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들어오고 싶은 분만 들어오시고 자기는 뭐 그 시간에 공부하겠다 하시면 그냥 안 오셔도 됩니다. 어쨌든 전체 진행은 보충학습이거나 아니면 복습을 중심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하는 질문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5월 문제풀이 때부터 하는 질문은 그 질문의 성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쓴 정답 맞다고 해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응? 수업을 하고 전개하고 경험을 해보면 막 나한테 질문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정답 아니에요? 라고 하는 물건. 그 말은 뭐야? 이거 정답을 해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뭐 다 만점이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야. 전 여러분한테 그렇게 대하고 싶지 않아요. 여태 여러분들 그렇게 대한 적도 없고 성실하게 대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정답이 아닌 건 그냥 아닌 거야. 괜히 내가 만든 문제에 1점 더 받아서 뭐해 그거. 그죠? 그래서 만약에 틀렸으면 그냥 외우세요. 관련된 내용은 좀 이따 또 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1주부터 8주까지 이렇게 진행될 건데, 요건 조금 변동될 겁니다. 요건 조금 바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문제 만들었는데, 다음 주 요런 내용들은 좀 없어요. 그래서 아쉬워서 조금 문제 바꿔서 서양회화 정도 한 문제 좀 넣을까 싶습니다. 조금 바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틀에서 갈 것이다. 하는 것. 전체적으로 보면 6월 달에 전체적으로 미술사가 많죠. 동미사, 한미사, 중미사, 서미사 쪽이 많고 5월 달에 대체로 미교론, 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제 표현 영역 쪽이 많겠어요.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 공부 상태를 보고 조금씩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변동될 수 있다고 제가 명시해 드렸어요. 그 다음 페이지요. 매주 일정. 아침에 오늘 백지 쓰기 하셨죠? 백지 쓰기 해서 점심시간,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스스로 채점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인드맵에 옮겨 적으세요. 나 이거 틀렸어 라고 체크하세요. 자기한테 자기가 메모하는 게 좋아요. 체크하시고 다음에 7, 8월 달에 또 하면 거길 피해서 또 내겠죠. 다음에 그걸 맞아야 되는 거야. 그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꼭 메모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실 때 몇 개 맞았다라는 것만 각자가 채점한 다음에 이름 써서 제출하시면 제가 직강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터디라든가 요거 할 때 참고 좀 해서 암기 상태가 어떤지도 좀 확인할 거니까 항상 그래요. 항상 연계성, 연속성, 그 다음에 학습은 유계성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꼭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이유는 이거를 프린트해서 그대로 나눠드리면 마인드맵을 그대로 드리는 셈이 되거든요. 이거 출판법에 걸려요 또.
그래서 인강생들에게 아침에 백지 쓰기 하는 거 요거 자료를 못 드리는 이유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료를 드리게 되면 책을 하나 그냥 주는 셈이 돼서 요게 또 말을 걸자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인강생에게는 백지 쓰기 자료를 못 드린다는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시험 이렇게 봅니다. 문항수 관계없이 90분 볼 거고요. 오늘 봤고요. 그 다음에 정답 해설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틀렸더라도 맛있게 드세요. 어쨌든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공부하는 거야. 정말로. 좀 달달한 것도 좀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공부하는 거니까 머리에 두뇌 회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좀 많이 드시고 제발 다이어트 같은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합격하면 국가가 다 빼줘. 염려하지 마. 업무가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 심지어는 이게 하소연인지 원망인지 즐거움인지 모를 만큼 합격하신 분이 가끔 전화해서 선생님 저를 왜 합격시키셨나요? 이런 말을 해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럼 나한테 월급을 주든가 그러면 전화 다 끊죠. 굉장히 힘들어요. 근무가. 보람되고 기분 좋고 행복하지만 근무 힘들어요. 그런 거 여기서 다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살 뺄 생각하지 마시고 탄수화물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드세요. 그 다음에 핵심 이론까지 정리하고요. 끝나면 요 시간대도 바뀔 겁니다. 매주 조금씩 조정이 되겠죠. 중요 문제 다시 풀어볼 겁니다. 오늘도 한 서너 문제 다시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지 2매씩 받았죠. 월요일 달에는 2매씩 받을 겁니다. 월요일 달에는 2매씩 받고 인강생은 아마 프린트하게 돼 있을 텐데 스스로가 알아서 잘 프린트 하시고요. 꼭 2번씩 풀어보세요. 꼭 2번씩 풀어보세요. 눈으로 풀지 말고 손으로 풀어보세요. 손으로. 시험장에 가시면 손으로 시험을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첨삭지 제출할 때 인강생 같은 경우 규격화된 걸로 보내주세요. 너무 작게 하면 제가 거기다 이렇게 막 여러분들 5개년 뭐다 이런 거 써드릴 칸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그 비포 용지인가요? 그 크기대로 인강생은 첨삭지 그렇게 해서 프린트해서 써주시고요. 직강생은 2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상담하고 스터디하고 귀가할 건데 역시 시간은 좀 변동될 겁니다. 그 다음이요. 문제 특성. 요거 그 작년 문제에서 기출문제 10문항 적중했더라고요. 요 적중이라는 개념이 4점짜리 다 맞은 것도 있고 4점짜리 2점 맞은 것도 있고 1점 맞은 것도 있어요. 어쨌든 건드렸던 거. 그렇다면 굉장히 큰 거죠. 월요일 달 공부한 건데, 그죠? 7, 8월 달 문제풀이가 아닌데도 월요일 달에 건드리기 저 정도라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올해 목표도 저 정도 이상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막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할 거고요. 요번 주 문제도 사실 만들었다가 3번 뒤에 엎었어요. 요거 나올까? 아니야. 나올까? 약간 그래서 100% 중에서 49%면 그냥 날렸어요. 지워버렸고 51% 이상 되는 것들만 좀 넣었고요. 또 여러분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막 갈등하다. 이거 어려울 텐데 못 쓸 텐데 이거 시험 문제 찢어버릴 텐데 그래서 또 한번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서 문제는 이미 3주 전에 만들었는데 어제 저녁까지 또 바꿨어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도 적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출제될 만한 중요한 문제 저는 오늘도 있다고 봐요. 저 자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와 출제 관점이 똑같은 동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월에서 6월 정도 요거는 그래도 조금 기초 쪽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7월부터 요거는 이제 정말 동형 요렇게 갔는데 작년까지만 해도요. 올해는 이거 그냥 무시하고 5월부터 그냥 동형이에요. 오늘부터 그냥 동형. 그러니까 오늘 아마 DBA 정도랑 포스트 모던까지 들어가 있고 다음 주에 미교론이 좀 더 들어가 있고요. 교수 학습 과정, 교육 과정, 뭐 평가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데 그냥 동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 제가 막 나약하게 만들면 결국은 마지막에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아. 그냥 조금 강하게 좀 훈련을 시켜드려서
온실에서 이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한 3문제 맞으면 잘한 거예요. 그 이상 맞으면 굉장히 잘한 거고, 이거 아는데 못 썼어 라고 하면 공부를 잘해 왔다는 거예요. 5월부터 정교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교화하는 거라서 이거 아는데 정교화가 안 됐어. 그러면 공부 방향은 훌륭하게 잘해온 거야. 그리고 대체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금 초수생들이 굉장히 잘하는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올해 직강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건 참 좋은 현상입니다. 뿌듯하고요. 그 다음 문제요. 공부 방법입니다.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요. 복습인데 눈으로만 하시면 안 되고 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 엄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엄선하시고, 저도 문제를 만들고 아까 조 교수님께 잠깐 보여드렸는데, 요렇게 제가 문제 만들어 찍었어요. 요거 아니야. 요거 중요해. 이렇게 막 찍었어요. 저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엄선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엄선하셔서 다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도 틀린 문제 나와요. 요거 안 틀릴 때까지 계속 암기하는데, 요거는 요번 주에 끝내는 게 아니라 7, 8월 달 일주가 지금 5, 6월 달 일주랑 영역이 같아요. 우리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 말고 다른 임용 미술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마 지금 시간 5월 될 때까지도 1회독도 안 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1회독, 2회독 이상을 했어요. 자, 우리 7, 8회쯤 되면 3회독, 4회독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 8월 일주가 미교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복습하시고 다시 풀고 틀리는 문제에 놔뒀다가 여러분들 각자 공부 스타일 혹은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하는데 7월달 일주랑 또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림이 착착착착 퍼즐에 맞춰갈 겁니다. 그때 다시 또 꺼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2주는 2주랑 연결이 돼요. 그 주차가 계속 연결이 되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기간을 잡아서 다시 암기하는데, 다시 암기하는 그 기간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다시 써보시고요. 다시 풀고, 그래서 받은 점수가 자기 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미교론 5월달 현재 자기 점수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풀 때가 자기 점수예요. 지금 오늘 푼 점수가 아니고.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도 그렇잖아요. 시험장 가기 전까지 복습하고 가잖아요. 아침까지 복습하잖아. 그쵸? 그치? 아침에 시험장에 텍스트하러 갔을 때까지도 복습한다고. 심지어 시험지 받을 직전까지 막 넘겨보잖아요. 거기까지가 복습이기 때문에 복습한 실력으로 시험 문제 푸는 거야. 거기가 자기 실제 점수다. 실력이다. 그렇게 하시고, 요거는 정말 권합니다. 이거 정말 권해요. 자기 답과 정답을 꼭 섞어서 다시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문장이 돼요. 오늘 받아보는 정답은 내가 쓴 정답 혹은 책에 있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문장이 아니라고. 쓰는 서술은, 언어적인 것은 관습이고 문화이고 습관이에요. 완벽하게 파지가 안 됐고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자기 어투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는 것도 감점되거나 온전히 4점 다 못 받아. 그러니까 자기 문장으로 만들려면 정답을 보고, 정답에 있는 글, 자기가 썼던 글을 보고 섞어서 자기 문장을 한번 써봐야 돼요. 그러면 그게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꼭 그러셔야 됩니다. 꼭. 특히 여러분들 1월부터 4월까지 형성평가에서 첨삭 받았던 분들 중에서 2가지를 써야 되는데 꼭 한 문장을 길게 써셨던 그런 습관들이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꼭 다시 써봐야 돼요. 정답은 분명히 이, 다 하고 점 딱 찍었는데 본인을 계속 쭉 이었으면 점수가 2점짜리가 1점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꼭 다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잠깐만 다른 얘기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 개념 저한테 얘기해 보실래요? 그리고가 어떤 성격이에요? 명칭은 접속 부사라고 그래요. 저의 특성이 뭐예요? 제 특성. 그리고가 이어주는 거잖아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이어주는 거죠. 요때 이어줄 때 앞에 A와 B는 서로 다른 거예요? 아니면 유사한 거예요? 유사한 거라고. 사전적인 정의가 서로 비슷한 내용의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부사야. 그런데 가끔씩 첨삭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여기서 A이다 라고 딱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리고 A 쭉 써 그리고 B 이렇게 쓴다고. 이러면 채점 받을 때 첨삭 채점할 때 실제 기출에서는 뒤에 첨삭 채점 점수 안 줘요. 앞에 거만 점수를 준다고. 이런 것들 첨삭해서 잡아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정답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보시고 자기가 쓴 문장을 비교한 다음에 꼭 다시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고치는 거야. 자기 실력만큼 점수를 받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3, 4월 혹은 1월부터 4월까지 형습평가 연동해서 문제를 복습하는 것도 공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선택과 집중. 매번 하는 말이지만 기출을 참고하십시오. 기출을 참고해서 요번에 뭐가 나올 것이다. 제가 어제 그 용어 사전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목요일 날 원래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고요. 어제가 용어 사전인데 목요일 저녁에 제가 무음을 해놨더니 전화가 막 여러 통화가 왔어요. 몇몇 스터디 조에서 교수님 그 우리 줌 스터디 하기로 했는데 반응이 없나요? 막 이런 전화였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마 말 실수를 했나 보죠. 그 3, 4월 달 강의가 끝나서 이제 그 줌도 그때 끝났고 돌아오는 목요일 날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아마 말 실수를 했는지 또 목요일 날 스터디를 만나기로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서 다시 또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그 조장님들 중에 몇몇 조가 미교론을 분석해 보라고 내가 과제를 줬었는데 그걸 분석을 해봤대요. 기출문제를 각자가 스스로. 그래서 그래 기출 분석해봤더니 어떻든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미교론은 어떻게 물어보는지를 이제 감 잡았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뿌듯하고 좋았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우리가 일정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역별로 기출이 어떻게 물어보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또 한번 분석해 보세요. 우리가 3, 4월 때 기출 분석을 했지만 그건 제가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또 직접 해보는 거 또 다르다. 분석을 해서 그러다 보면 어떤 걸 선택할지 딱 보여요. 그치? 어떤 걸 선택할지 보여. 그걸 가지고 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꼭 기출 참고하셔서 복습하시는 게 좋겠고 중요한 몇 개 문제만 엄선해서 암기하시고 기출문제 확산 꼭 확인하십시오. 오늘 문제도 3, 4월 달에 가르쳤던 기출문제 확산해서 제가 보고 이건 정말 중요하다. 이건 나올 수 있겠다 싶은 것들도 몇 문제 있을 거예요. 꼭 확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 심화서, 기본서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당부의 말씀. 오죽하면 제가 당부의 말씀. 제발 점수에 마음 쓰시면 안 됩니다. 점수 마음 쓰시면 안 돼요. 그건 바보야, 바보. 모의고사 점수로 막 마음이 오락가락 자존감 떨어지고 막 이러면 바보야, 바보.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모르는 걸 확인하는 시간 이 시간이야. 여러분이 다 알면 이 자리에 뭐하러 있어? 빨리 국가에 전화해서 임용실 빨리 좀 봐주세요 해야지. 까먹기 전에. 근데 모르는 상태가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확인하는 거고 내 역할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틀리는 걸 자꾸 알려줘서 연습시켜서 안 틀리게 하는 게 내 역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만 내드리면 내 역할 내가 못하는 거라고. 그건 선생으로서 좋은 선생이 아닌 거야. 여러분 점수 좋은 것만 문제 만들어 드리면 나쁜 선생인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점수 마음 쓰지 마시고 자꾸 문제 푸는데 점수가
해봐야만 5점, 10점밖에 안 돼. 도무지 할 수가 없다. 그럼 저랑 같이 공부 못해요. 임용미술, 대한민국 임용미술 정쌤 문제 스타일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어렵긴 하지만 기출에 가장 많이 유사하게 접근합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거예요. 합격하려면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분 좋게 좋은 점수 받기 쉬운 문제 안 내드릴 거예요. 그건 그냥 종이 낭비야. 시간 낭비고. 그러니까 제발 점수 마음 쓰지 마시고 모르는 거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실제 임용고시 커트라인 지역별로 다르지만 55점이에요. 지역별 편중은 다르지만 이거 생각하셔야 돼. 80점 만점 55점이라고. 그런데 평균은 35점도 안 돼요. 몇몇 사람만 이렇게 합격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요 위에 있는 사람만. 요 위에도 여기 합격, 여기는 일부 불합격. 왜냐하면 지역이 다르니까. 어느 지역을 봤는데 2점 혹은 1점이 모자랐어. 근데 이 점수로는 B지역 가면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사람도 사실은 합격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오히려 이 사람도 못한 사람이 합격할 수도 있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보다도 예를 들어 가라고 하는 학생이 커트라인보다 2점이나 1점 모자랐어. 그런데 나라고 하는 학생은 이 사람보다도 오히려 4점이 모자랐는데도 어느 C지역 가면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위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합격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전부 다 평균이라고 이렇게. 여기 그냥 국가 이름 등단하는 거. 4학년 정도. 요 점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실제 임용시험이라고. 여러분들 아는 문제가 많던가요? 그렇지 않죠. 기출을 받아보면.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문제 풀 때 좋은 점수 받으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중적인 거예요. 자기 기만인 거지. 그냥 기분 좋기만 바라는 거야. 떨어질 줄도 모르면서. 저는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저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나를 믿고 왔는데 제가 성심껏 여러분들 해드려야 되잖아요. 합격을 시키도록. 그러니까 꼭 제발 부탁해요. 이렇게 하시고 문제풀이 모의고사 점수로 좌절하는 마음은 합격을 방해합니다. 제발 잊지 마시고 이렇게 좀 마음 먹어주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요. 없나요? 네. 아니요. 네. 정답이 자기가 쓴 거 다르면 그냥 인정하세요. 이제부터는. 인정하셔야 돼요. 그냥 정답으로 읽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만든 정답은 오늘 문제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책에 있는 대로 해요. 저는 스타일이 그래요. 제가 하는 말로 문제를 정답을 만들어 드리면 그걸로 공부하실 거잖아. 그러면 그렇게 쓰면 채점 할 때 점수가 안 돼. 여러분 방해하는 거지 내가. 합격을 방해시키는 거야. 그래서 책에 있는 대로 정답을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문장이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책에 있는 문장이니까 여러 번 읽거나 제가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정답은 책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정답으로 그냥 외우세요. 정답으로. 그 다음 5개념은 미련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자꾸 그걸 움켜쥐고 있으면 머리가 이렇게 좀 엉켜요. 빨리 교정하시고 질문이 생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생각하세요. 이거 질문할까 말까. 이거 지금 내가 하는 질문이 내가 쓴 거 맞다고 해주세요 라는 질문인가 아니면 정말 몰라서 진보주의가 뭐예요? 모르는데요? 이러면 할 수 없어. 질문해야지. 걷는 거예요? 진보? 뭐 이러면 할 수 없어. 그런데 아이스너 진보주의 아니에요? 이거는 뭐야? 아이스너가 진보주의라고 썼는데 맞다고 해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되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거. 문제 풀 때 점검하십시오. 문제를 끊어서 읽었는지. 오늘 끊어서 읽었나요? 표시했어요? 끊어서는 읽었는데 표시는 안 했어 지금. 표시 꼭 하세요. 표시. 그리고 심지어는 끊고 거기에 1, 2, 지금 3개 쓰라는 거구나. 이렇게 꼭 하세요. 습관적으로 하세요. 반드시 표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점수와 조건의 개수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조건의 개수는 빠짐없이 쓰시고
가급적이면 단문장, 간결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고치기도 쉬워요. 그냥 조건을 그대로 딱딱 지킬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그리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러나, 받드 다 안 돼요. 두 개 조건 하나에 김장 쓰는 경우는 안 됩니다. 이런 잘못을 꼭 교정하시고요. 제발 부탁하는데 봐봐요. 만약에 이게 좀 답지다 그러면 답지다.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데 답지다.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페이지 전체 채점을 안 해요. 아니, 뭐, 요 정도 가지고 그래? 여보세요. 이거 국가고시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점 하나인데 뭐, 봐줄게. 다른 사람은, 점 두 개인데, 한 사람 봐줬는데? 더 한 사람은, 여기다 합자 쓰면 좀 어때? 한 글자인데. 이렇게 보면 시험 체제가 다 엉망이 되는 거야. 왜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그치? 이건 상식이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안 돼. 안 되는 거고, 줄이 4개인데, 쓰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졌네? 저기 내가 여기다 하나 더 그릴게요.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요거 여기가 9번, 여기가 8번, 요거 요렇게, 요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러면 도대체 지금 여기를 임용고시 준비하러 온 건지 그냥 시간 남아서 아마추어 활동하려고 오신 건지 구분이 안 되거든. 이제 그럴 단계 아니에요. 우리가 좀 비장한 각오로 출발해야 되는 단계인데 이렇게 막 정말 기초 소양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와버리면 모두가 다 힘들어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고쳐서 답지 쓰는 요령 정확하게 유의점 지켜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A형은 A형, B형은 B형대로 쓰세요. 인강생 같은 경우도 꼭 답지. 왜 그러냐면 A형과 B형의 기입형 개수가 다르잖아요. 저는 분명 A형으로 문제를 냈는데 B형에다 답을 써버리면 좀 실수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좀 답답해지고 우울해져. 이렇게 좀 긴장하지 않고 공부하면 안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긴장 좀 하시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합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문제 만들었습니다. 2개월 후에 여러분들 많이 성장돼 있을 거예요. 그거 기대하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혹시 진행상에 궁금한 점? 없죠? 네, 그러면 이거 화면 끄고요. 지금 아마 우리 답지 잠깐만 보실까요? 답지를 잠깐 보시면 네. 쭉 내려가 볼게요. 답지 내려가 보면 이렇게 밑줄 빈칸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빈칸 채우는 시간. 이따 수업할 땐 집중해야 되니까.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잠깐만 줘보세요. 잘못 나왔나 보다. 그치? 예, 과장님이 정신이 좀 없으시네. 이거 다 회수하겠습니다. 공평해야 되니까. 인강생에게는 학생용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회수하는 걸로 하고, 인강생들은 학생용으로 나가 있는데, 요렇게, 일단 화면 틀어주세요. 어쨌든 인강생들은. 요거 밑줄 쳐 있는 거, 요거 빈칸. 그 다음 거 내려가 볼게요. 많지는 않습니다. 5번에서 요 부분. 자아표현을 통해서 개인의 인성 개발하기. 요 밑에도 똑같은 문장이죠? 요 정도 아마 화면 멈추고 썼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요렇게. 그 다음, 요 밑에도 똑같은 거죠, 지금?
7번 이렇게 어린이 자연적 발달의 토대, 현실생활 조건 반영. 하면 딱 멈추고 이렇게 아마 쓰시면 충분히 시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 많이 잡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해보고 만약 시간이 더 필요하면 인강생들은 꼭 시간만 더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자, 그 다음 내려가서 8번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9번도 없고요. 네, 그 다음에 10번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빈칸 채웠고요. 이따가는 수업할 때 집중해서 수업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OT를 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12시 15분이 다 돼가요. 일단 점심부터 맛있게 먹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점심시간 1시간 먹습니다. 이 동네 맛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맛있게 드시고 우리는 1시 1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맛있게 하십시오.